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제9회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와 울산대공원 청소년 광장에서 열리는 영화제에선 자연과 인간의 조화, 도전과 성장을 다룬 영화들과 수준 높은 음악 공연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구현희 기자가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이사장인 이순걸 울주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벌써 9회째를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그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던데요. 네. 어떤 영화제로 준비하셨어요? 예, 우리 올해 산악영화제에서는 산, 자연, 인간이라는 주제에 맞고 또 타켓 관객층이 좋아할 만한 잘 만든 영화를 소개하고자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가족 관객을 주요 관객으로 설정을 해서 가족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음선을 해서 선보일 그런 예정입니다. 또 영화 속 주인공이나 감독이 직접 우리 영화제를 방문을 해서 관객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제도 이곳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죠. 그 도심 속에서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다면서요. 예, 올해는 우리 영화제 기간 내내 우리 울산대공원 청소년 광장에 조성되는 대공원 시네마에서 다양한 영화 상영과 또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울산대공원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 동반으로 방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가족 단위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영화와 공연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상영을 하면서 상영 후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국내외 영화 감독과 배우 또 유명 산악인들도 많이 찾으시던데요. 어떤 분들을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올해 영화제 개막작인 우리 눕체 정상을 향해의 주인공이자 황금 피켈상 수상자인 헬리우스 밀레니우가 직접 영화제를 방문을 해서 관객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또 토론토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우리 양치기 펠릭스의 영화 감독 루이 앙케도 우리 영화제를 찾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 출신의 유명한 산악인 하리스 카파디아는 2024년 우리 울산 울주 세계 산악 문학상 수상자의 자격으로 방문을 하고요. 또 영화 장손의 오정민 감독과 배우 오만석, 차미경, 여름이 지나가면의 장병기 감독의 수영제가 또 우리 정승우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포츠 클라이밍 전 국가대표의 클라이머 사솔, 프로 클라이머 이민영을 비롯하여 홍성택, 송기아 등 유명 산악인들도 영화제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제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자, 올해 영화제 기간에는 국제산악영화제협회 총회도 열린다면서요. 우리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2017년 국제산악영화협회에 가입한 이후에 2019년도부터 아시아 대표를 맡아오기도 합니다. 지난해 4월 제가 직접 이탈리아 토론토에서 열린 IAMF 정기총회를 방문을 해서 총회 유치 의사를 밝혔고 또 올해 정기총회를 우리 울주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인정받는 산악영화제이며 우리 산악영화 분야에서는 중심이 될 만큼 우리 영화제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 영화제는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여러분 모두 우리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에 오셔서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시고 또 산악영화가 선사하는 깊은 감동을 누려보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순걸 울주군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6일 개막한 울산 고래축제가 다채로운 행사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구립교향악단의 연주회와 함께 뮤지컬 갈라쇼가 열렸으며 오늘은 고래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고래퍼레이드가 저녁 8시에 화려한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제28회 울산 고래축제는 오는 29일 저녁 7시에 폐막합니다. 울산 지역 기업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기업들의 업황에 대한 심리적 판단을 보여주는 9월 울산의 기업 심리지수가 96.2로 지난 6개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울산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해 4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는 80으로 2022년 3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 상황들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아연 지키기를 위한 시민사회 동참 호소 기자회견이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신엽 울산평의회 회장 등 일행은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모펀드 MBK의 고려아연 인수합병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와 같은 대규모 사모펀드에 인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울산 시민들과 함께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26일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간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아산로 교통정체가 해소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아산로 신호체계 개편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를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간 협약 체결로 공약 1호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자신의 교통공약 실천을 위해 현대자동차 임원진을 만나는 등 아산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울산시와 현대차 측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중부소방서는 어제 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울산 최초의 심폐소생술 전문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심폐소생술 전문 의용소방대는 울산 지역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 자격 소유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울산소방 특수시책인 울산시민 10만 명 응급처치 교육 지원과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의 적극적인 임단협 제시안을 요구하며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7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측은 지난 25일 기본급 12만 2,500원 인상, 경력금 430만 원 지급 등 2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사측은 대다수 조합원들이 교섭의 조기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노조도 파업보다 대화를 통해 임단협의 조속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울주군 온산읍 항남리의 한 합성수지 제조 공장에서 흰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1시간여간 냉각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사고로 16명이 구토와 두통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기는 공장 반응기 내부 50kg가량의 에폭시를 테스트하던 중 온도가 섭씨 200도까지 오르는 이상 발열로 인해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선 한때 유해 화학물질인 톨루엔과 오존 등이 미량 검출됐지만 현재는 검출되지 않는 걸로 전해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과 11월 2개월간 올해 하반기 악취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지점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미포 국가산단 10개 지점과 온산 국가산단 6개 지점,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와 조일리 각 2개 지점 등 모두 20개 지점입니다. 조사는 2일 이상 새벽과 주간, 야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나눠 진행하며 악취 발생원과 피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한 풍향과 풍속, 기온 등 기상 요소도 함께 측정합니다. 요즘 울산시 청사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5월 청사마당에 전국 최초로 논정원 등 생활정원을 만들어 주목을 끌었는데요. 울산시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청 본관 1층을 새로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한더위를 이겨낸 벼가 황금색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실개천에는 잉어가 논일고 오리가 물갈퀴질을 합니다. 병아리와 닭들도 한가롭습니다. 언뜻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어귀 같은 장면의 이곳은 울산시 청사마당 한쪽 생활정원이라고 이름 붙은 곳입니다. 지난 5월 울산시는 이곳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논정원을 꾸몄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아름다운 정원을 지금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좀 넉넉한 가을의 들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시도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직된 관공서의 틀을 벗고 원두막, 돌담 등 시골스러운 환경이 조성되자 남녀노소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마당에는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질주합니다. 이곳을 인기 체험 코스로 활용 중인 어린이집 친구들은 원두막을 점령한 채 강강술래 놀이를 즐깁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동물이 이제 생겼고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생겨가지고 아이들이랑 자주 오고 있어요. 오는 10월 7일에는 첫 벼베기 행사를 갖는 등 농심의 풍년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벤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청마당 외에 또 다른 청사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곳 시청 로비도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환경 개선 공사가 추진됩니다. 본관 로비의 기존 업무 시설과 시설물 대신 이곳을 열린 공간으로 재단장합니다. 기존의 업무 공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던 1층 로비를 시청을 방문해 주시는 시민들께서 문화공간과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로비에는 책 10,000권을 갖춘 열린 도서관이 들어서고 국제교류 기념품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제교류 전시관과 울산 산업전시장도 조성합니다. 벽면에는 시정 홍보와 관광 안내용 LED 전광판도 들어서고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만듭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북쪽에 접한 도로에서 청사로 곧장 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입문도 만듭니다. 울산시는 시청사가 주민들이 수시로 찾으며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자신이 발의한 저출산 패키지 3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4개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육아 때문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또 총선 당시 서 의원이 지역발전 공약으로 약속한 울산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근거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이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안과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울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유니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며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급식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의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LPG 차량의 운전자도 충전 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차량에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져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나 충전 설비 등을 갖춘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LPG 차량을 사용하는 택시업계나 소비자, 그리고 LPG 차량 운전자들 모두를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작괴천 하천변에 보행로를 개설했습니다. 앞서 이곳 주민들은 하천변 둥마루나 농경지로 이동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안전한 새 보행로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길이가 330m인 새 보행로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야영객들과 관광객들도 보다 안전하게 작괴천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울주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